오늘은 120페이지에 있는 7단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오늘 내일 해서 요것만 끝내면 될 것 같거든요. 7단원. 문제 수는 몇 개 없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공식도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게 중학교 도형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도형에 관련된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게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한 주 동안은 중간고사 끝나가지고 머리가 많이 이게 쉬게 됐죠? 지금 엔진 안 돌아가죠, 지금? 그쵸? 모터 안 들어가죠? 살짝 이게 워밍업 차원에서 천천히 돌리는 생각으로 많이 나가진 않을 텐데 아마 문제 어려울 거니까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 7단원은 공식을 3개밖에 안 배워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3개. 잘게 보면은 한 10개쯤 될 텐데 크게 보면 3개밖에 안 배워요. 첫 번째가 사인 법칙. 이게 뭐였냐면은 복습하는 거니까 증명은 생략할게요. 해줘? 삼각형 ABC와 그 외접원입니다. 삼각형 ABC와 그 외접원.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대문자 R이라 할 때 무엇이 성립하더라? 사인 A분의 A 값이 ER과 같아요 라는 이 수식이 성립하더라라는 게 사인 법칙입니다. 뭐 증명을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한다면은 A를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도 그러니까 이 AB라는 그 현이 지름이 되도록 A를 원주위로 여기까지 이렇게 당겨 오면은 원주각 개념 때문에 어차피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랑 같을 거거든.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사인 A를 물어보나 사인 A 프라임을 물어보나 같은 값이 나오겠죠.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지름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될 거예요. 그렇죠? 반원에 대한 원주각 개념이죠. 그래서 사인 A는 A 프라임, 사인 A 프라임은 예분의 A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죠? 예분의 A.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AB분의 BC인데 그 AB라는 것이 결국 이제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이게 ER. 그 다음에 BC라는 거는 이제 A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잖아요. 소문자 A를 보통 쓰는 거죠. 그래서 사인 A 값이 얘랑 같아요. 요 수식에서 요쪽 분모랑 요쪽 분자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은 이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유도했었습니다. 어쨌든 공식 유도는 다 한 것 같고, 실전은 이제 그게 문제거든. 실전은 이걸 어디다 써요? 알겠죠? 좀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문제를 보면서 자 이때 사인 법칙을 쓰자 이런 거예요. 학생들은 보통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 여기서 왜 사인 법칙 써요? 이렇게. 응? 여기서 사인 법칙 쓸 줄 몰랐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식을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언제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사인 법칙 쓴다 이렇게. 뭐 보통은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 이게 어떤 상황으로 했냐면요. A.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대변, 대각이죠. 얘의 대각, 얘의 대변. 이게 마주보는 변과 각. 한 쌍이 아니라 이렇게 두 쌍. A,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두 쌍의 대변과 대각 관계일 때. 이런 관계가 주어져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야 할 때는 사인 법칙 쓴다 이런 거죠. 거꾸로 말하면 사인 법칙은 다음과 같다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사인 법칙 쓴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상황입니다. 이걸 잘 보면요. 각과 변과 외접원의 반지름 사이 관계거든요. 또는 각과 변. 이 한 각과 얘의 대변은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하는 건데 뭐 조금 이따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그런 관계를 따질 때에도 사인 법칙 쓴다 이거예요. 이해 가요?
공식을 외우는 건 쉽잖아. 한 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쭉 외우면 그만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실전에 나오면 어려워한다고. 어려운 이유가 뭐겠냐고. 니들 맨날 질문한 게 그거잖아. 애들 참 질문에도 창의성이 없어요. 질문하면 맨날 하는 얘기 뭔지 알아요? 갖고 와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씨,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어? 할 말 그거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전에 그 초등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창의력 문제 중에 그게 있더라고. 백화점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엘리베이터의 안에 있던 한 사람이 저기요 잠시만요 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 사람은 왜 불렀을까? 상상해서 한번 적어보세요라는 문제가 있었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근데 애들이 갈피를 못 잡더라고. 이거 뭘 적어야 할지. 그래서 내가 얘들아 이런 거는 갑자기 사람을 불러 세우는 이유를 적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저기요 지갑 떨어뜨렸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내가 힌트를 하나 딱 던져줬어. 그랬더니만 이 초딩들이 뭐라고 답을 이렇게 쓰는 줄 알아? 저기요 지갑 떨어뜨렸어요, 저기요 핸드폰 떨어뜨렸어요, 저기요 우산 떨어뜨렸어요. 다 똑같은 거 적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창의력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니들도 질문하는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모르니까 나왔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푸는지 몰랐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도형 문제고 그럼 도형 문제면 생각해봐. 니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도형 문제 들어가는 건 얘밖에 없어요. 뒤에는 뭐 등차 수열에 들어가겠어? 수열의 합이 들어가겠어. 그치? 도형 문제는 얘밖에 없어. 도형 문제 잘 봐봐. 분명히 각이 몇 도네, 선분 길이가 얼마네 나올 거라고. 그럼 100% 어디에 나오는 문제야? 여기다 나오는 문제잖아. 그치? 그 여기다 나오는 공식은 3개밖에 없어. 사인, 코사인, 그리고 넓이 공식.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 써봤냐고 제발. 잘 모르겠어서 일단 사인 법도 써봤어요. 안 돼가지고 코사인 법도 써봤어요. 안 돼가지고 근데 넓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그나마 좀 창의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식은 이거밖에 안 배워. 그래서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봤다. 근데 찔러볼 때도 가능하면 문제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저는 사인 법칙을 찔러봤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래야 그게 조금 더 공부했다는 태도 아니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된 게 100명이 물어보러 나오면 100명 중에 99명이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어떻게 푸는지 모르니까 질문하고 나오겠지 당연히.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는 두쌍 대변 대각관계. 자 문제 볼게 한번. 1번 문제. A가 2루트 3, C가 2고요. 가계는 120도입니다. 코사인 B를 구하래요. 우선 풀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단어는 도형입니다. 그쵸? 그렇다면은 그림이 원래 필수거든요. 도형과 관련된 법칙들이라서. 이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림 없잖아. 그치?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그것도 연습을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되게 쉬운 문제잖아. 그치? 참고로 실제 시험 문제는 엄청 어려울 거라고. 쉬운 거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는 연습도 해봐야 돼. 뭐부터 그릴 것 같아요? 각부터 그립니다. A가 120도래요. 120도 그리는 방법이야 평각에서 이쪽에 정삼각형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120도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120도 하나 잡아놓고요. 각의 A.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변의 길이입니다. A라고 하는 거는 얘의 대변 길이에요. 이쪽을 갑자기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C부터 잡을게요. C가 2라고 했죠? 여기 길이를 2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얘는 꼭지점 뭐가 되는 거죠? 이쪽은? C라는 게 대변 C니까 C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변 2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는 꼭지점 B가 되겠죠. 이해가나요? 2루트 3이니까 얘보다는 좀 길어요. 그래서 길게 해서 대충 이 정도쯤 잡아가지고 여기에 C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죠? 그래서 요거는 2루트 3. 물론 정확하게는 못 그리죠. 당연히. 하지만 대략적인 위치 관계는 이해해야
접근성이 좀 쉽지 않겠어? 그냥 막연하게 글자만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 상황이 나오면은 아 지금 상황이 보다시피 아우 저 딸깍딸깍 귀찮아 죽겠네. 한각과 한변 그쵸? 얘들이 바로 대각 대변 아닌가요? 그쵸? 120도의 대변 2루트3의 대각 그쵸? 한 쌍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맞추려면 사실 이쪽이 필요할 거예요 그쵸? 각시 이것도 대변 대각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이걸 보고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있네 C만 있으니까 각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식으로 두 쌍의 대변 대각 관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4개 중에 3개를 안다 이거지 두 쌍의 대변 대각 중에 3개를 안다 이거야 그럼 남은 하나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요럴 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라는 거죠 그림으로는 이런 상황일 때 그래서 공식을 쓰면은 이제 사인 A분의 A 값이 사인 B분의 B 값 지금은 안 나왔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T가 같기 때문에 준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각각 A의 120도를 그 다음에 변의 길이 A에다가는 2루트 3을 C는 구해야 될 각이니까 각시라고 대변 C는 2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내가 이번 시험 대비를 하면서 이 고딩들을 보면서 중딩도 아니야 심지어 고딩이야. 야 이런 분수식을 푸는 법 또 세모별 이렇게 생긴 분수식을 푸는 법 이거 사실 초등학교용 아닌가 이 정도면? 중학교용인가? 초등학교용인가? 이거 푸는 법을 아직도 모르더라고.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참고로. 이건 보통 어떻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식이 깔끔하면 이 상태로 그냥 풀죠. 근데 이게 막 복잡한 식이면 이걸 최대한 간단하게 막 바꿔치기 하잖아.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는 뭐야 하면 네모 곱하기 세모. 이건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세모분의 동그라미가 네모야. 이것도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거속시 그거거든요. 거속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뭐 이런 거거든 이게 사실은. 근데 그림화 시킨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양변에 네모를 곱해야지 해서 이렇게 붙인 거고 그치? 요거 두 개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야지 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 지금 상황이. 이해가지? 얘는 어떻게 풀죠 보통? 얘는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쓰긴 해요. 이거 두 개만 바꿔야지 이것도 가능해요. 뭐냐면은 네모분의 세모는 동그라미 분의 별 이렇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 이해가요? 요렇게 두 개만 서로 바꿔 써야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거 연습은 좀 눈으로라도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런 거 나오면 보통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갖다 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 푸는 거 보고 있으니까 양변에 뭘 곱하고 뭐 한참 동안 하고 있더라서 아이고 참 힘들게 사는구나 싶었어. 모르면은 그때그때마다 표시해놓고 질문하라고 했어. 그치? 자 일단 이렇게 고쳐지는 건 이해 가죠? 그럼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뭔 줄 알아? 이런 거 푸는 걸 까먹더라고 또. 사인 120도가 얼마게? 2분의 루트 3. 어저께 수업했거든 이거? 그랬더니 2분의 1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시험 끝난 지 며칠 됐다고 말이야. 이거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거죠. 이 문제가 쉬운 문제지만 이게 만약에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린다면은 이런 것 때문에 틀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틀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 120도 어떻게 구했더라 이런 거 까먹어서. 그러니까 이해 가죠? 뭐 이거 약분하면 루트 3만 남네요. 따라서 사인 C는 얼마고? 나누면은 2루트 3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요건 이제 여러분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겠지 대부분? 삼각 방정식, 삼각 함수 뒷부분인데 이거 풀면은 C가 몇 도가 나올까요? 사인 값 2분의 1 나오는 거. 사인
참고로 지금 등장하는 이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는 전부 다 삼각형의 세 각이잖아요. 그쵸? 세 내각. 0도와 180도 사이. 즉 요만큼만 정의하면 돼요. 사인 그래프도. 이 중에서 2분의 1이라는 값은 두 개가 있어요. 그쵸? 하나는 얼마고? 30도. 하나 얼마죠? 이쪽 반대쪽 150도죠. 그래서 사실 얘만 보고는 C가 30도가 될 수도 있고 150도가 될 수도 있는데 150도는 안 되죠. 이유는 삼각형의 내각이 하면 180도니까 이거랑 더해서 이미 넘어가잖아. 180도로. 그치? 그래서 C는 30도고 그걸 이용하면 나머지 한 각인 B도 30도인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B를 알아냄으로써 우리가 코사인 B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코사인 B는 얼마 하면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나요? 한 문제인데 한 문제 갖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법이라든가 각도부터 그리세요. 각도부터. 그 다음에 그림으로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런 상황이니까 사인 법칙 쓰는 게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처럼 문제에서 한 쌍 있어 AA. 그럼 C에 마주보는 각 C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두 쌍을 마련해 놓으면 사인 법칙 가능해 라는 거. 나머지는 뭐 그냥 기본적인 스킬들입니다. 이해 가죠? 어차피 여러분이 뭐 풀이가 궁금할 것 같지는 않은데 풀이야 사실은 답안지도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해야 될 거 또는 학원에서 배워가야 될 건 뭐냐면은 한 문제를 풀기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등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문제는 첫 번째 이걸 이용하고 두 번째 이걸 이용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전반적인 그런 흐름이 제일 중요한 거지. 뭐 풀이 하나하나 뭐 양변 제곱하고 전개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2번을 볼게요. 2번은 6분의 A 더하기 B랑 7분의 B 더하기 C랑 9분의 C 더하기 A가 같대요. 그럴 때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에 B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봐라. 요즘 어쨌든 학교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진도도 좀 나갔을 것 같은데 요즘 한참 이거 배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나요? 배웠나요? 어저께 물어보니까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 이거 오늘 학교에서 배웠어요. 얘는 뭐랑 같대? 얘랑 같대 라고 하더라고. 이건 되게 유명한 거라서 종종 등장할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사인 법칙의 두 번째 개념. 각을 변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죠. 아까 얘기했던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모두 다 뭐다? 2R이다 였어요. 그쵸? 자, 아까 했던 거죠. 이 분수값이 얘랑 같다면 A가 뭐야 하면은 2R 곱하기 sin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있죠. 그러니까 뭐 거리가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요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네 라는 관점이잖아 지금. 그치? 그럼 여기가 B면은 여기도 B가 되겠네. 여기가 C면은 여기도 C가 되겠네. 그러니까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원래대로 한다면은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잖아요. 그쵸? 원래대로 한다면. 결국 2R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간단화시키면 A 대 B 대 C 아니겠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을 변으로 환산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사인 법칙이에요. 이해 가죠? 결국은 이 문제는 얘를 구하시오지만 여러분은 얘를 대신 구해도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이건 어떻게 푼다고 배웠죠? 기본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뭐 지수에서 배웠잖아. 뭐 2의 A제곱이랑 뭐 3의 B제곱이랑 5의 C제곱이 같다.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 는 K. 그치? 그렇잖아. 마찬가지죠? 이것도 분수랑 분수 같으니까 뭐라고? 는 K죠.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가 6분의 이거에서 K 나오려면 얘가 분자가 6K겠지 뭘. 그치?
B 더하기 C가 7K일 거고요. 같은 논리로 C 더하기 A는 9K일 거예요. 다음을 풀어내면 A, B, C가 나올 것이고 그 A, B, C의 B를 쓰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푸는 방법은 뭐다? 세식을 나란히 놓고 변변 덧셈을 한다. 좌변 같은 경우는 A가 2개, B도 2개, C도 2개라서 좌변은 이렇게 쓰죠. 우변 같은 경우는 6 더하기 7 더하기 9K가 되겠네. 그치? 그럼 13에 9니까 22K죠. 이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은 11K인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3개를 다 더한 게 11K예요. 첫 번째 거 볼까요? 자, C를 빼고 더한 거는 6K고요. 그쵸? 3개를 다 더한 건 11K인데 C를 빼고 2개만 더한 건 6K래. 그럼 C가 몇 K야? C가 5K가 되겠죠. 이해 가죠? C 5K를 대입하면 이제 하나씩 다 풀려요. C에 5K를 대입하니까 B는 2K구나. C에다 5K를 대입하니까 A는 4K구나.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A 대 B 대 C는 K를 네? 근데 원래 쌤이 지금까지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쌤이 안 오세요? 쌤이 지금까지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혹시 안 오시는데? 잠깐만 있어봐. 네. 테스트 쌤이 안 오신대. 그래서 A 대 B 대 C가 4 대 2 대 5. 그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딱 끝내면은 그냥 답안지 보고 공부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 물론 답안지를 봐도 이렇게까지 공부는 하겠지만. 그치? 그러니까 뭔가를 남겨놔야죠,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나서 아, 여기서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라고? 나는 분명히 질문 자체가 사인 값들, 그러니까 각에 대한 사인 값의 B를 물어봤는데 이걸 지금처럼 변으로 환산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할 때도 사인 법칙 쓴다 이거죠.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짜리 분수식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놓고 K 놓고 푼다는 거라든지 일종의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이게 3개짜리 연립방정식 안 풀어봤나 애들? 이거 중2 때 한 번씩 해보지 않나? 나 때만 해봤나? 이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뭔 줄 알아? 요즘은 중학교에서 농도 문제를 안 배우나 봐. 소금물 농도 문제를. 뭐 다 안 배우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는 배우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도 시험 공부하는데 요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 그러더라고. 이거 농도 우리 안 배우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안 풀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래 풀지 마 했는데 우리 때는 중2 때도 이걸 배웠거든. 아주 기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 A, B, C잖아 지금. 그치? 우리는 이걸 참고로 중2 때 배웠어요. 우리. 복잡한 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단순한 거. 순환형 일종의. 순환형일 때는 이렇게 셋 다 변변 더해서 얘를 이용해서 하나씩 구한다는 게 기본 타입인데 이거 처음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사인 법칙을 쓰는 또 다른 문제 정도만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 B 곱하기 사인 B 값이 C 곱하기 사인 C 값과 같을 때 무슨 삼각형이겠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요 바로 뒤에 아마 나올 텐데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 문제도 있거든요. 둘 다 동일하게 적용할 겁니다. 어떤 삼각형인가요? 라는 이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각을 변으로 변환을 해야 돼요. 참고로 변을 각으로 변화해도 풀 수는 있는데 여러분은 못 풀어요. 알겠어? 여러분은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각을 바꿔야 돼요. 각이 뭐냐고? 이 대문자 있는 얘네 둘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보고 이 두 개를 바꿔서 소문자로만 나오는 식을 만든다. 그게 목표입니다.
b에다가 사인 b를 곱한다는데 사인 b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이 사인 값을 변으로 환산하는 작업할 때 쓰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거 쓸게요. 다시 한번 써볼까?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었어요. 여기서 아까 했던 거 기억나? 요거랑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서로 위치를. 그러면은 사인 a가 뭐죠? 하면은 2r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니까 여기가 a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인 b가 물어봤으니까 이게 뭐야? 얘는 2r분의 b요라는 거고. 사인 c를 물어봤다면 뭐야? 얘는 2r분의 c가 되겠지. 그래서 좌변은 b 곱하기 사인 b를 b 곱하기 2r분의 b로, 우변은 c 곱하기 사인 c를 c 곱하기 2r분의 c로 고쳐놓는다면 양변 2rc 약분하면은 간단하게 b제곱은 c제곱. 원래 풀면은 b는 뿔만 c 나오는 건 이해가죠? 두 개가 나오겠지만 변의 길이니까 이쪽은 아닐 거고 이쪽이 맞을 거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삼각형은 BC가 같은 길이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푸는 스타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전체 문제 풀이 중에 가장 큰 핵심 부분은 여기 있다는 거죠. 이거.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 이게 무슨 삼각형인가요? 아마 여러분 기억날까 모르겠지만 고1 때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ABC가 세 변의 길이일 때 다음 식을 만족한다면 무슨 삼각형이게? 그거 푸는 요령이 뭔지 기억나요? 인수분해입니다. 그 식은 결국 누가 인수분해 잘하나라는 문제예요. 바꿔 말하면. 근데 그것이 이제 고2 버전에서는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등장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은 사인 값은 뭐야? 코사인 값은 뭐야? 이거 바꿔치기 하는 그 연습을 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가요? 아우 시끄러. 여긴 동네는 조용한 날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런 식으로 각 문제별로 너희가 너희가 과의 쌤이라면, 그래서 아니면은 너희가 주변 친구, 내 친구 누구한테 이걸 설명한다면 요거 하나만 기억해 라고 뭔가 이렇게 주입을 시킨다면 어느 걸 주입시킬까를 떠올려 보라 이거예요. 각 문제별로 간략하게 한 줄 요약을 해보라고. 내가 지금 수업하면서도 맨날 해주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라는 식으로. (4번) 문제 보면요. 뭐 해저드가 있네, 뭐 카트가 지나가는 도로네, 뭐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 60도고 여기 75도고. 아이씨, 욕나. 안 되겠어. 닫자. 창문을 닫고 깝깝할 때니까 에어컨을 내가 살짝 켜줄게. 살짝. 안 춥게. 되게 시끄럽네 진짜. 창문이 있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창문이 몇 차선이지 저거? 8차선인가? 저 도로랑 인접해 있어가지고 되게 시끄럽네. 그건. 특히 토요일 낮 같은 경우는 다들 놀러 가나 봐. 우리 애들은 공부하러 왔는데 말이지. 시끄럽게 말이야. 이런 그림에서 BC 사이의 거리, 얘를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은 중3 때 배웠습니다. 중3 학생들한테 이거 내면 아마 풀걸요? 2학기 과정 배운 친구들한테 내면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혹시?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삼각 B를 배우죠. 걔들은 직각 삼각형만 다뤄요. 그래서 핵심이 이거죠.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라. 여기 각이 45도인 건 이해 가죠.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각 아닌가? 작고 소중한 각? 특수가? 얘도 마찬가지잖아. 60도. 특수가. 작고 소중한 각. 이건 어때요? 안 소중하죠? 그래서 얘를 쪼개는 거죠. 이렇게. 작고 소중한 각들은 쪼개지 말고
저 별로 안 중요한 각 저 75도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재밌게도 저 75도가 중요한 각 두 개로 바뀌죠. 각각. 왼쪽은 30도, 오른쪽은 45도. 그럼 끝났잖아. 그치? 이 왼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은 그거 아니에요. 1대 2대 루트 3. 여기는 10일 거고 여기는 10 루트 3일 거고. 그치?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뭐야? 또 이것도 1대 1대 루트 2 그거잖아요. 그렇죠? 90도, 45도, 45도니까. 그치? 그럼 1대 1대 루트 2면은 요 길이에 루트 2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루트 2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x 값은 얼마? 10 루트 6이죠.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이렇게 풀어요, 보통 실제로. 기억나죠, 여러분도? 옛날 추억이 떠오를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결국? 이 작고 소중한 각을 하나 찾으면은 45도와 마주보는 변이잖아, 20은. 그치? 한 쌍 찾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아니라 얘. 구하는 건 얘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어진 조건이 뭐냐고. 그러니까 구하는 거랑 관계없어, 얘들아. 주어진 조건이 뭔가 찾아야 돼. 주어진 조건은 45도 소중한가, 60도 소중한가, 20이라는 길이.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본다면 이거 둘이 한 쌍의 변이니까 이렇게가 또 한 쌍의 변이 되겠구나. 대변대가. 그렇게 해서 찾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만약에 AC의 값을 구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지만 그거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다음에 할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 지금은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지금은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이걸 여러분이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게 이 다음의 핵심 아니야? 그림 문제가 있어. 한 선 몇 개 깨작깨작 뜯으면 결국 몰라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혼내줄 거야. 알았어? 나는 말이야 이 그림 문제, 물론 이 책에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어떤 그림 문제를 하나 풀려고요. 그 그림을 100번도 그려봤거든요. 나는. 그 하나 풀려고 나는 그 그림을 100번도 그려봤어요. 네. 1박 2일 동안 풀어본 적도 있고요. 참고로. 네. 뭐 고작 선 몇 개 해놓고선 모르겠어 이러지 말라고. 그림은 그려봤어? 몇 번이나 그려봤는데 대체. 주어진 조건이 뭔지 따지라서 항상. 그래서 조건은 무엇을 구하시가 아니라 조건은 60도, 75도 이게 별로 안 소중한데 이거 말고 이쪽이 중요하죠. 45도. 작고 소중한 각 두 각과 이쪽 20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가 한 쌍이 나왔으니 이렇게 한 쌍을 이용하면 여기를 구할 수 있겠군. 비록 이쪽을 물어보더라도 이걸 한 번에 구하는 공식이 없다 이거야. 순서대로 한다면 얘를 먼저 구하는 게 맞다 이거지. 그래서 얘와 이 사이각을 이용해서 이쪽을 구한다.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죠. 물론 지금은 못 쓰고요. 뭐 어쨌든 해가지고 식을 쓴다면은 사인 45도 분의 이쪽 대변 길이 22. 이쪽 사인 60도 분의 이쪽 길이 여기서는 뭐야? BC? 에서 풀면 되는 거죠. 뭐 푸는 거는 이제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사인 그 삼각함수 초반에 할 때 그런 문제 있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 뭐 이렇게 막 하고선 사인 A를 구하시오. 근데 열심히 풀어봤자 코사인 값밖에 못 구했어. 이렇게 5분의 3 이렇게. 사인 A 어떻게 구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거 하나가 나와도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를. 그쵸?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사인이니까 사인 법칙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응? 물어보는 게 문제의 질문이 코사인을 구하시오. 코사인 법칙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조건이 지금 이런 게 주어졌으니 지금은 먼저 사인 법칙을 써야겠군.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구하는 값이 사인이니까 사인 법칙.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두 번째 하는 거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혹시 증명이 필요합니까? 이거 옛날에 수업할 때 그 방학 동안에 다 증명했는데. 또 해줘요? 다시 해줘요? 필요 없죠? 관심 없죠?
증명은 시험이 안 나와? 아니던데? 아까 뭐야? 제 시험지 보니까 증명 하나 시험에 나오던데? 풀었어? 왜 못 풀어 그거를? 나 그거 분명히 방학 동안에 증명해 줬는데? 그건 기억나요? 그 수업했던 건 기억나? 근데 왜 틀려? 증명이 시험지 나오더라? 그러니까 필요하면 증명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시오. 아 내가 어떤 걸 빼봤냐면은 니들 지금 모르겠지만 그 수투에 보면은 문제 중에 그게 있었어. 사이값 정리를 설명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였어. 그럼 거기에서 쭉 적는 거야. 쭉. 폐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이고 개구간 A부터 B까지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아니 미분 가능도 써야겠나? 아니 연속이만 쓰면 되겠다. 폐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인 fx에 대하여 fa 값과 fb 값이 다를 때 그 사이에는 적당한 실수 c에 대하여 이걸 다 적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막 글로.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 나는 그걸 봤어. 2번이나. 학교 시험 문제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중에 증명해 주는 것들도 잘 보는 게 좋을 거야.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시험에 뭐가 나올 줄 알고 니들 멋대로 재단을 하는겨. 코사인 법칙은 원래 증명은 이렇게 하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할게요. 이쪽 변의 길이가 A고 이쪽 변의 길이가 B고 이쪽 변의 C인 거 혹시 이해 갔나요? 여기 이렇게 수서의 내리면은 혹시 이 각 A를 이용하면 이 높이가 B 곱하기 사인 A인 거 혹시 이해 가나요? 이 밑변은 B 곱하기 코사인 A인 것도 이해 갑니까? 그렇다면은 요 남은 길이는 뭐예요? C에서 B 곱하기 코사인 A를 빼는 게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B변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B변의 제곱은 높이인 얘의 제곱과 밑변인 얘의 제곱의 합이 같은 거예요. 그쵸? 이걸 전개하면은 B제곱과 사인제곱 A, 이걸 전개하면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 A인데요. 이거 두 개 합치면 B제곱 나오죠. 왜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B제곱과 요거 C제곱과 나머지 요것들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A제곱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코사인 법칙이잖아요. 되게 간단하죠. 몇 줄 안에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A제곱이 뭐야 하면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라는 공식인데 사실은 이제 이 공식 하나에서 출발해서 전체적으로 공식이 6개가 되죠. 이제 요것이 바로 보다시피 A제곱이 뭐야 라는 공식이니까 요걸 돌려막기 하면은 이제 B제곱은 뭐야 라는 공식도 있을 거고 C제곱은 뭐야 라는 공식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얘랑 얘를 이렇게 서로 번갈아서 이렇게 이항하면요. 좌변은 2BC 곱하기 코사인 A고 우변이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일 테니 양변을 2BC로 나눠버리면 뭐가 나오죠? 코사인 A는 뭐야 라고 해서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거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안 보고 다 착착착 쓸 정도로 연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식을 외웠어가 아니라 이런 걸 척척척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이 돼야 한다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보다시피 코사인 A는 뭐야 라는 공식만 있는 게 아니라 코사인 B는 또 뭐야? 코사인 C는 또 뭐야? 이런 식으로 총 6개 공식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하나에서 출발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잘 못하겠으면 이거 하나만 일단 죽어라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통적인 코사인 법칙 관련된 거라면 이제부터는 뭐냐?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겠냐고요. 무슨 정보일 때 코사인 법칙인데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잘 봐봐. 크게 두 가지야. 그래서 첫 번째는 요 관점. 이 관점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A가 뭐예요? 이쪽 길이죠. 이쪽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무엇을 이용해서? BC와 각A죠. 그쵸? 이게 뭐야? B와 C와 각A죠. 그쵸?
이게 뭐겠냐고요. 아, 두변과 끼인각. 그쵸? 삼각형에서 두변과 끼인각을 알려주면 그걸로부터 남은 한 변을 구한다. 일명 SAS죠. 두변과 끼인각을 알면 남은 변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을 때, 아, 이때 나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 가냐고. 공식이 뭐다가 아니라 이 상황일 때 이 공식, 니들 그걸 못해서 점수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맨날 갖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보죠. 거꾸로 어디까지 풀어봤는데. 약간 그 용산 전자상가 같은 느낌이에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런 느낌이죠. 이거 얼마예요? 하면은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는데요. 플립 6 얼마예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거 저쪽에서 뭐 120만 원에 팔던데 118만 원 해드릴게. 이런 거 이런 느낌인가? 문제를 접했을 때 공식 어디까지 썼냐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뭔데? 그럴 때 나와 있는 정보가 두변과 끼인각이네? 그러면 코사인 법칙.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관점입니다. 이게 무슨 관점이죠? 보다시피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한각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식을 잘 보면요. 이 관계식에 보다시피 소문자는 ABC가 다 나와요. 보다시피. 그렇죠? 근데 대문자는 한 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얘는 한각에 해당하는 얘기야. 한각. 이건 기본적으로 한각이고 아까 했던 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뭐야? 얘는 두각이란 말이야. 두각. 이건 최악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최악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를 푸는데 각이 한 개밖에 안 나왔어. 코사인 법칙입니다. 네? 문제를 푸는데 각이 막 여기저기 있어. 사인 법칙의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어쨌든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주고선 한각을 알아낼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공식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